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에 반대한다는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진단체는 서명에 적극적인 전략지역으로 청주와 진천 등 4곳을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 주민 소환 운동에 중도에 철회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한 내에 유권자 10%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서명운동 한 달째를 맞은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준비위는 청주와 진천, 옥천, 보은군을 서명에 적극적인 전략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본투표를 위해서는 12월 12일까지 도내 전체 유권자의 10%인 1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도내 11개 시군 중 최소 4개 시군에서 서명 인원이 10%를 넘겨야 합니다. 대면 서명을 받고 있는 수민은 현재 600명 정도로 오는 10월 11일에는 공식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수민을 최대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이라든가 여타의 사례를 저희가 꼼꼼히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표는 그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준비 측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이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명운동과 관련한 사무가 현재 28억이 소요가 되는 게 있고요. 서명운동이 진행돼서 원만하게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 사무가 진행되는데 마치 지금 순간에 100몇 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준비위를 이끌고 있는 이현웅 대표는 김영환 지사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도 보수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서명운동에 적극 동조하거나 주도하는 모습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 소환운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데다 소환운동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오는 2027년 개최되는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놓고 제천시가 홀대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천시에는 단 하나의 종목도 배정되지 않은 데다 체조 경기마저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자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도청 원정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 경기 제천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김창규 제천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체조 경기장 재논의는커녕 체조 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해 체조 메카를 꿈꾸는 제천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제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제천 홀대를 넘어 충북 북부권 홀대에 따른 상실감을 안게 되었으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해 체조 경기장을 청주시 석소동에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체조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체조 경기 배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제천시와 체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신재환과 여서정 등을 보유한 체조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규모의 체조대회를 유치해온 제천이야말로 최고의 대상지라는 겁니다. 저희 제천시만이 유일하게 체조 경기 선수부, 직장 선수부, 그리고 국가대표 2분, 그리고 엘리트 선수단이 유독 많은데 왜 저희 제천만 유독 홀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을 방문했을 당시 제천 시민 500여 명이 거센 항의에 나선 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시민 400여 명이 충북도청을 항의 방문해 원정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간 활동에 대한 보고대회를 갖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주요 시민단체도 참석해 정부의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과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충청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충청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 충북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료 인프라 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사망률은 10만 명당 325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열악한 의료 인프라입니다. 충북의 인력을 포함한 의료 자원을 보면 의사, 간호사, 전문의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료 인프라 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도내 의료 취약 지역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주 여건은 의료와 교육을 핵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으로는 일자리, 교육, 주거, 육아, 문화 등이 있는데 각 요소들을 누릴 수 있다면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충북의 의료 인프라에서 또 다른 악재는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편차입니다. 정주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병원을 찾는 이른바 관내 의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특히 남부권은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응급의료 상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권에 이제 중진일권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역 책임의료 기관이 좀 필요한데 이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남부권의 이 의료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의료 서비스 수준은 지역 내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져 지난 2019년 기준 충북에서 거친 건강보험료는 1조 9,400여억 원이었지만 도내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 8,900여억 원으로 447억 원이 역에 유출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매년 9월부터 실시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 교사 비하 발언과 각종 보복성 응답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교육부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과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유예가 아닌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8년차 중학교 미술교사는 이맘때 돌아오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외모 비하 등 교사 인격 모독은 기본,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 교과 시수는 줄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교사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외모 평가를 한다든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든지 하는 게 정말 특이한 사례라기보다는 매번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이상한 교권 침해의 창구로서 매년 9월에서 11월 시행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교사의 학습 생활 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5점 점검표와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사들이 부족한 역량을 확인하고 연수와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서술형 문항에서의 익명평가를 악용한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사례가 잇따르며 합법적 악플의장이 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여교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써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학생들에게 배움을 향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고객은 왕이라는 거만한 태도를 심어줬다며 공교육을 망가뜨린 주법인 만큼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교권 추락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원 평가에서 많이 비롯됐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 교권 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교사들은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답안에 교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가 성희롱의 발언들이 있었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어쨌든 점수를 주는 부분들이 교사들한테 조금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북교육청은 교원 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연대 등 5개 교육 관련 단체는 선생님들의 치유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직위해제나 소송 경험이 있는 교사와 병휴직 등인 교사들을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심리적 치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도민의 1,072명을 대상으로 간 이번 설문조사에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를 차지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얌체 운전이 대부분인데요. 경찰이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버스 전용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운전자를 구출해 응급처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체를 피해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 버스와 추돌한 겁니다. 사고 직후 이 차로에 차량 넉 대를 들이받는 등 차량 6대가 파손됐고 사고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파손이 돼 있었고 또 에어백이 터진 게 눈에 보였는데 거기에도 혈흔이 묻어 있을 정도로 운전자가 많이 다쳤겠구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 뒤따르던 버스가 이를 대비한 방어 운전을 하기 어려워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체를 유발하는 만큼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고속도로 전광판과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버스 전용차로 준수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기 그리고 암행순찰차라고 있습니다. 집중 투입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시정체 구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년간 버스 전용차로 사고를 포함해 고속도로 버스 사고가 36건이 발생해 146명이 다치고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추석 연휴 기간 임시 공휴일인 다음 달 2일을 제외하고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야구 명문 세광고등학교 야구부가 고교 야구 최고 권위의 봉황대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볼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동점을 허용한 게 뼈아팠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세광고등학교는 대구구와 결승에서 만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김진선은 3회 1사 만루위기에서 2타자를 연속으로 뜬공 처리하는 등 5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후 6회 1사 1, 2루에서 구원투수 이윤재가 올라왔고 삼진과 유격수 땅볼로 아웃카운트를 늘려 6회까지 0대0 스코어를 유지했습니다. 7회 초 공격에 나선 세광고. 첫 타자가 유격수 정면으로 아웃된 뒤 볼넷으로 1루 베이스를 채웠고 내 안타로 1사 1, 2루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김태현이 3루수 옆을 강습하는 안타를 쳐 선취점을 기록했고 황재상의 투수 앞 땅볼을 틈타 3루 주자가 다시 득점에 성공하며 추가점을 뽑아냈습니다. 우승까지 남은 건 9회 말 아웃카운트 단 1개. 하지만 투아웃 2, 3루 상황에서 동점 적시타를 맞았고 연장 승부치기에서 스퀴즈 번트에 당해 점수를 내줬습니다. 결국 3대2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저희가 좀 약하다는 청을 받았는데 선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승까지 간 게 가장 큰 수확이고요. 타이트한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저항전들이 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게 또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는 세광고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1000명 가까운 관중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제 학교, 또 동문회, 또 선수단, 또 교직원,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낸 성과여서 무엇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진우 선수가 있던 198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41년 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세광고 야구부. 전국 야구인들에게 모처럼 청주 야구의 저력을 과시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추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건물 전체에 대한 추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5월 2등급을 받아 긴급 안전 조치를 내린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충주시는 상인회가 자체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B등급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와 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사업 시행자인 계룡건설산업과 증평 3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증평 3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계룡건설산업에서 1,516억 원을 투입해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23만 평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 대규모 산업 용지가 없었던 증평군은 3산단 조성으로 투자 유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2023 청원생명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청주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청주의 재미를, 청원생명의 건강을 담다를 주제로 시민 참여형 도농 교류회장으로 기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또 가수 장민호와 김연자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도 펼쳐집니다. 한편 올해 청원생명축제부터 어린이 청소년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입장권은 5,000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